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공공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회용 장내용품이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놓고 녹지병원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3월 개원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봄 전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세금 수십억 원으로 제작된 일회용 장내용품이 여전히 전국 공무원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을 대접하는 음식상에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밥과 국공기는 물론이고 숟가락과 젓가락, 컵 등은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 50% 감량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운동하는 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그릇이라든지 일반 컵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오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자택에서 쓰시든지 이렇게 돌려보내는 취지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6억 원어치 일회용 장내용품을 지원한다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 장내용품은 밥과 국공기는 물론 종이컵과 접시, 숟가락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입니다. 장내용품은 전국 공무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지원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 이후 슬리퍼나 수건으로 대신 지원했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다시 일회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그런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왜 엉뚱한 걸 주냐. 일회용품으로 이제 몰아서 가는 건 아니고 좀 더 필요한 것들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런 선택제로 하게 됐다는 점.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 연금공단이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전 비서실장 56살 현광식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5년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명목으로 민간인 조모 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민간인 조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건설업자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해녀 7명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숨졌고 올 들어 벌써 1명이 숨졌습니다. 해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녀 어업 활동과 관련한 안전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3살 고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동료 해녀들과 함께 소라를 채취하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고 할머니는 해경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예, 건강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없고 작업을 계속 다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요즘 좀 물질을 안 했거든요. 제주 지역 현역 해녀 4천여 명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 가운데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해녀는 해녀증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고 120만 원 이상의 해산물을 판매하면 해마다 해녀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역 해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고령 해녀 수당과 의료비와 보험금 지원 등 혜택이 많다 보니 대다수 고령 해녀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수한 지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위가 터지는 벨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조업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업 현장에서 어민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녀 사망사고가 20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구자읍 김영 어촌계. 무례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뭇가사리와 톳 등 해조류의 경우 판매 금액의 20%를 모든 해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합니다. 공동으로 분배할 거다 해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니까 물질도 쉽게 할 수 있고 욕심 없이 하니까 사고 없이. 올해 상반기부터 물질을 그만두는 80살 이상 해녀는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은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 사망사고 85% 이상이 80대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안전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가 제주에서도 개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와 관련한 보고회를 국토부와 세종시만이 아닌 제주에서도 개최해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 연장 무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주 초에 앞으로 절차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 소속 10여 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정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의 민의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 한 해 이슈가 될 현안을 전망해보는 올해 핫 이슈 순서. 오늘은 국내 1호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로부터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힌 채 썰렁하기만 합니다. 60명가량 직원들도 별다른 업무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사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의료법에 따라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 석 달 아닌 오는 3월 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협력업체 섭외와 의료진 고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녹지그룹 측은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아직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개원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외에도 리조트 등 투자 사업이 많은 만큼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을 바로 개설하기보다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놓고 법적 소송을 시작해서 진료 개시 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그 3개월이라는 시점이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단 그 기간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지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일단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전제로 관리 감독을 맡을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같이 만들어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기형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벌어질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재미성 건물 매입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고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진행될 제주도의 업무보고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책임 있는 후속 업무 조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초등교사 봉사단체 사만사 김재준 회장과 회원 일동 100만 원, 서귀포시 향토음식연구회 동아리에서 50만 원, 롯데칠성 제주도 대리점 연합회 50만 원, 행복사랑나눔 바른봉사회 팥죽 행사 성금으로 3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22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을 통해 이들 직종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지 함께 판단하자고 요구해왔지만 교육청은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이성문 교육감과 교육청의 편의주의 행정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는 오늘 원희룡 도정의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인사혁신이 아닌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행정실은 핵심 인력 57명이 도청으로 전출됐지만 전입은 29명에 그치고 9급 주무관만 배치했다며 제주도와 행정시 사이에 1:1 교류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 추천 인사에 참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귀포항 인근 바다를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해녀와 다이빙 업체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수중레저연합회는 서귀동 어촌계와 협약을 맺어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개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탈의장 이용료로 회원은 5천 원, 비회원은 3만 원을 받기로 해 사실상 바다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제주산 양배추가 홍콩 등지로 수출됩니다. 농협제주본부는 최근 양배추 18톤을 홍콩으로 수출한 데 이어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 제주산 양배추 2,0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3,000톤을 수출했던 일본이 생산량 증가로 수출길이 막히자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기관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말 도내 항포구에 정박 중인 원거리 조업어선 46척을 점검한 결과 기관실의 누유로 인한 화재 우려 등 14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선장에게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원거리 조업을 하다 조난을 당해 구조를 요청한 어선은 54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4.3 특별법 개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4.3 특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도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는 7,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여 명 늘었고 3년 전보다는 1,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출산 붐이 일었던 지난 2012년 흑룡띠의 해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해 입학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